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네네.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셀인 메이라고 해서 이제 5월에는 팔아라라는 그 증시 격언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맞습니다. 뭐 그래도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그런 좀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네. 백연구원님은 지금 5월 증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네, 일단 5월에 대한 전망을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 갖고 왔는데요. 원래 저번 주에 같은 5월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해드리는 게 맞긴 했지만 공매도라는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번 주에는 공매도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조금은 늦었지만 5월 전망을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분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1분기에는 분명 기관과 그리고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기는 중장기적 상승 추세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매도에 대한 재개로 인해서 투자 위축과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조금 생기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맞는데요. 차라리 이 시기에 조금 더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던 당연히 실적 전망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5월 달에는 3,100선을 이탈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3,100을 이탈하지 않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12개월 선행 PER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 예상치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 PER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현재 코스피 3,100선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보면 현재 11.35배 정도입니다. 2020년 10월 말 코스피 저점 당시의 밸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60일 이동평균선과 20주 이동평균선이 정확하게 닿아져 있는 부분이 바로 3,100 라인입니다. 기술적으로 지지 라인이 강하게 되어 있고 밸류적으로 강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라인이 바로 3,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3,100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는 건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점은 얘기를 했으니까 상승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좀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3년 평균치의 표준편차 1 정도로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3,380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PER 12.5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 2020년 이후에 중요한 지지 라인이 바로 이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한 달로 봤을 때는 3,100을 깨지지는 않을 것 같고 올라간다면 상승은 3,380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게 바로 5월 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이격도 차트입니다. 이격도가 너무 어렵다고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얼마나 생겼는지를 나타내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선 위로 올라가 있으면 단기에 최근 급하게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단기에 좀 급한 하락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가지고 온 이유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과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최근에 이격도는 상당히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열 구간은 절대 아니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과 같은 상승 추세라면 20% 정도를 더 올라도 이격도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는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을 덜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 차트를 좀 가져왔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지표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계속 실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적 부분도 당연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합산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한 3.5% 정도 상회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2.5%, 순이익은 16.3%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2021년 올 한 해 전체를 봤을 때도 순이익 전망치는 상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 같은 경우는 1분기에는 조정을 좀 받았죠. 이에 따라서 실적과 지수, 그리고 이 두 지표 간의 괴리차가 급격하게 축소가 된 겁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을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작년 10월에도 비슷하게 괴리 축소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2267포인트 정도 되었는데요. 물론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같은 상승 포인트가 좀 더 있긴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밸류적으로 그렇게 싼 지점이 오고 나서는 현재 100포인트까지 올라간 만큼 지금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거기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인 여건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자신감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자신감 있게 투자하라고만 하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이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5월에는 주식 격언이 네, 5월에 있습니다. 팔아라. 네, 세린 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요. 이유를 들어보자면 확률적으로 2010년 이후로 5월 달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8%였습니다. 12개월 중에 두 번째로 약했고요. 상승 확률은 36.4%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공매도가 재개가 된 부분도 있고 글로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유가입니다. 유가의 급등에 따른 CPI 레벨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기저효과, 그러니까 전분기가 아닌 전년 대비로 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4월의 유가 상승률은 273%나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월 21일 날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그때 당연히 물가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고 긴축 정책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좀 있는 건데요. 이러한 불안감은 우리는 저번 주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제니 델렌 의장이 금리를 다소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 한마디, 인터뷰에서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나스닥이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CPI 같은 경우 5월 21일 날 발표할 이 CPI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지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가 기저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상승이라는 것을 시장 참여자는 거의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물가 레벨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높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표가 발표가 되면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더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다 공매도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까지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우려였던 두 가지에 대해서는 큰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표를 좀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있는 표는 2000년 이후에 5월 달에 상승한 시기입니다. 12개월 선행 EPS로 보자면 턴어라운드 하거나 실적이 상향된 그 시기에는 5월 달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보게 되시면 올랐습니다. 세린 메이라고 했는데 5월 달에 실적이 올랐을 때는 오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차트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빨간색이 좀 대부분 하락해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는 실적이 안 좋을 때 5월 달에는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실적이 상향이 되었을 때는 세린 메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5월 달에 실적 좋을 때는 다 올랐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을 때 내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세린 메이 전략이 아니고 바인 메이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입니다. 밸류도 물론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밸류뿐만이 아니고 성장성까지 모두 다 취합된 그런 종목을 찾아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분명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전략도 제시해 드리고 매일 좋은 종목과 노란톡방에서 정보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요. 노란톡방도 좀 들어오셔서 그러한 것들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